이번 시간은 우리 이 과목에서 이용하는 이 용어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에 내용들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용어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뒤쪽에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빨라요. 먼저 농업재해라는 개념이 나오죠.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그럼 농작물, 임산물, 우리 그 농업재해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들입니다. 농작물 자체, 그리고 임산물이라면 대표적인 게 밤이라든가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임산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재해보험인데 왜 임산물을 다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법에서 농산물이라면 이 임산물, 축산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농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하고 축산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 여기서 이제 농업용 시설물이라면요,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원해 시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병충해, 조세, 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 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이다. 여기서 이 양식 수산물하고 어업용 시설물, 이것은 어업재해보험입니다. 수산 쪽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농업재해보험, 보험이라는 개념이 붙었습니다.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과 가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보험 가입 금액과 가액이 일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금액하고 가액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그 정상적인 보험입니다. 이때를 전부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 가액이 한도가 됐든지 가입 금액이 한도가 됐든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자차 보험을 1,200만 원 이 보험 가입을 했다. 그랬을 때는 이 가액하고 가입 금액하고 한도가 어디가 돼요? 가액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과보험이라고 그죠? 이 가액이 한도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1,200만 원 보험 가입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폐차가 될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 1,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짜리 자동차 사서 1,200만 원 보험 가입하고 얼른 폐차시키면 200만 원씩 남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가액을 한도로 1,200만 원 가입했지만 실제 보험금은 1,000만 원까지만 주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가액이 더 큰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죠. 이때를 일부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보험은 이 비례 보상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럼 가입 금액부터 한번 보죠. 이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다. 그래서 가입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계약자에게 줄 수 있는 한도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이다. 다음은 가액입니다.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다. 천만 원짜리 자동차 폐차시키면 1,000만 원짜리 자동차에 발생할 수 있는 최고의 손해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폐차시켜봤자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그걸 가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요 얘기예요.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더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액이 한도 금액이 되더라. 보험 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이다. 보험료, 보험료, 보험금,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보험료라는 것은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는 내는 돈이고요. 보험금은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가입자와 재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재보험사업자에게 내어야 하는 돈이다. 그래서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그리고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오죠. 이 보험료 중에 지금 우리 농업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의 50%를, 순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 또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정부 지원 부분, 지자체 지원 부분 빼고 나면 실제 계약자가 순수하게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 이것을 우리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보험금, 이건 받는 돈이라고 했죠.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 다시 말해서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받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보험 사업, 이 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재보험 중에 본 사업으로 분류되는 거 있고 시보험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우리 출제는 이 본 사업 쪽에서 출제가 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재보험 관련 용어들입니다. 계약 관련 용어들, 가입자 수, 보험에 가입한 농가나 과수원의 수이다. 가입률, 이러면요, 가입 대상 면적 대비 가입 면적을 100분율로 표시한 것. 가입 금액, 보험에 가입한 금액, 재보험 사업자, 보험 가입자 간의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보상 한도액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자, 재보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보험 증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보험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이다. 보험의 목적, 이 보험의 목적이라는 얘기는 이 보험 계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농작물이 될 수도 있고요. 과수 같으면은 어때요? 과일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가림 시설에서 재배를 한다. 우리 포도라고 해볼까요? 포도 같은 경우는 해가림 시설에서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포도의 목적으로는 이 포도 자체, 이 과일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가림 시설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보험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의 과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 자체가, 이 포도 과일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나무, 이건 나무손에 특이하게 가입하는 경우에는 나무가 목적이 됩니다. 또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